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현재 상하이에 이어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도 연일 봉쇄 지역을 확대하며 제로 코로나를 위한 무리한 방역 정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주요 관광지인 자금성과 궁안푸 등 시내 주요 관광지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베이징시 최대 쇼핑센터인 산리툰 타이쿠리와 차오양구 대형 쇼핑몰인 인디고 역시 10일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 방역 당국은 높은 문화의식을 지닌 베이징 시민들의 협조로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지만 곧이어 드러난 실체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각종 SNS를 통해 보여지는 중국의 실상은 끔찍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시민들은 당국의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방역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런 무리한 방역 정책에도 감염자 수는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SNS에서 5월 한 달 동안 공개된 영상들을 모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방역 요원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와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양성이 확인된 주민의 집에 강제로 진입해 집안 곳곳에 소독약을 뿌린 것인데요. 방바닥은 소독약이 고일 정도로 흥건했고 소파 등 가구는 소독약이 배어들어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식재료는 방역관리자들이 가져갔는데 집주인은 음식을 도난당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6,000위안 113만 원도 없었다고 했는데요. 방역요원이 다녀온 뒤 먹을 음식이 없어진 사람들은 쓰레기통에서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하이 화둥정법대학 등주의 교수가 당국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올렸는데요. 중국 헌법 전문가인 등 교수는 이 글에서 당국의 강제 방역 조치가 위헌이며 시민을 강제로 격리시설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고 당국은 시민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소독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이내 곧 삭제됐고 팔로워가 46만 명인 그의 계정은 즉시 차단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방역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의 아파트 계단을 철조망으로 채워 스스로 격리하도록 강요하거나 심지어는 집을 빼앗고 컨테이너로 지어진 강제 수용소에 거주하게 하며 썩은 계란을 음식이라고 지급하는 등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회사원들의 출근은 물론 농부들이 경작하러 나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들판 한가운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중국 내 지하철, 공공장소, 각종 도처에서는 집을 잃고 사유재산을 잃은 노숙자들이 만연한 상황이죠. 아직 집과 현금을 털리지 않은 일부 몇몇 사람들은 쇼핑을 나갈 수 있었는데 이때에도 그룹을 형성해 방역요원의 면밀한 감독하에 일주일에 단 한 번 45분간 쇼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PCR 검사에서도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한 사람에게 사용했던 PCR 검사 면봉을 다른 사람에게 또 쓴 것이 드러나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중국의 한 70대 여성이 PCR 검사를 받지 않겠다며 거부하자 5명의 방역 관리자가 손과 발을 억압해 강제로 테스트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 정권을 향한 민심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것도 중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 베이징과 상하이의 거센 반발인지라 시진핑마저 당황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니콜라스 토마스 홍콩시티 대학 교수는 중국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결국은 공산당의 위기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면서 중국 공산당 당국으로서는 코로나19 감염자 및 사망자 데이터가 양날의 검으로 발표하는 수치가 낮으면 극단적인 봉쇄에 민중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 높으면 그런 강도 높은 방역에도 실패한 무능한 정부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거대 도시인 인구 2,500만 명의 상하이, 2,100만 명의 베이징을 연쇄적으로 봉쇄함에 따라 코로나 자체보다 훨씬 심각한 2차 피해가 속출하여 이를 둘러싸고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는데요. 시진핑이 올가을 20차 당대회에서 3년임에 성공하려면 덩샤오핑 시대 이후 유지되어 온 3년임 이상 금지 관례를 깨야 하고 이 관례를 깰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카드는 정치적 성과일 것입니다. 이에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지만 정적의 공격과 3년임의 압력에 직면한 시진핑은 부득불 끝까지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체제 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시진핑 반대 세력들로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야기한 문제점들이 시진핑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된 것인데요. 이처럼 현재 시진핑은 상대 파벌로부터 유례없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는 또한 방역 정책을 통한 이익 형성 구조가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감염증을 둘러싼 핵상 검사와 백신 접종 이면에는 권력 집단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급까지 연루된 만큼 거대한 이익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52분짜리 녹음 파일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파일에는 미국 내 동양학 연구의 중심인 하버드대 옌칭 연구소 연구원 출신으로 칭화대 특별 초빙 교수를 맡고 있는
황한성 교수가 사적 모임에서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 교수는 모 그룹은 핵상 검사만으로 6,700억 위안 약 12조 6천억 원을 벌었다며 이 돈이 최고 권력자들의 집사 가족들에게 흘러간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리링 베이징된 교수는 2020년 중국 방역에 따른 경제적 수익이 약 67조 위안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으니 황 교수가 밝힌 모 그룹이 챙긴 이익은 이 금액의 1%에 불과하죠. 이로써 중국의 방역 정책이 권력 집단에 의해 좌우되고 중국 내 파벌들은 서로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시진핑과 다른 노선으로 주목을 받았던 리커창 총리가 당내 일부에서 새로운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하였습니다. 올가을 20차 당대회에서 총리직에서 물러날 리 총리가 향후 후임 총리 인선에도 입김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자당인 시진핑과 공청단파인 리 총리는 당내 다른 파벌에 속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리 총리가 최근 세계 경제 악화 속 자국의 경제 침체에 기여한 일부 조치를 철회하도록 중국 내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1년도 안 돼 총리직에서 물러날 리 총리가 후임 총리 인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보도했죠. 중국 고위 인사들을 종합할 때 리 총리의 목표는 이미 5년 연임이 가능토록 통치체제를 공고히 다진 시진핑에 맞서 균형추 역할을 할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데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외교 전문가 민신페이 메키나 대학 교수는 올가을 중요 당행사를 앞두고 시 주석의 지도력에 대한 좌절감이 쌓이고 있다며 시진핑의 3대 핵심 목표인 고성장, 제로 코로나, 1대1로와 같은 대내외 정책에서 어느 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상하이 물류대란으로 인해 1대1로의 사업이 일체 중단되면서 1대1로는 망한 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하이항에는 대기 선박만 3,000척 이상으로 물류 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아시아, 아프리카 등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1대1로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받을 수 없어 현지 사업이 일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협약을 맺은 국가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현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시진핑은 진시황도 못 잃은 불로장생하겠어요. 최근 친중 국가로 알려진 파키스탄에서는 차량 폭발 사고로 인해 중국인 3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우가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불만을 갖는 파키스탄 현지 단체로 알려지게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 사건은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카라치에서 발생했는데 부르카 복장의 한 여성이 카라치 대학 교내에 있는 중국어 교육기관인 공자학원 셔틀버스로 돌진한 뒤 폭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공자학원 원장과 교사 2명 등 중국인 3명이 숨졌습니다. 중국인 대상 테러가 잦은 발루치스탄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핵심인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프로젝트가 이뤄지는 곳인데요.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전이 위치해 있으며 금과 구리의 매장량이 풍부한 곳으로 중국은 이곳에서 철도와 도로, 송료관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8년간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이며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BLA나 발루치스탄 해방 전선 등 이곳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무장단체들은 중국이 우리의 자원을 착취하고 있다며 1대1로 프로젝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에서도 1대1로 사업으로 인한 자국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시민들이 친중 정권을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앞서 지난 7일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발동했는데요. 9일 오후부터는 중국의 통행 금지령을 내렸으나 반정부 시위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스리랑카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재정에 직격탄을 맞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며 중국에 막대한 돈을 빌렸지만 인프라 사업 실적이 부진해 빚더미에 오르며 위기를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시진핑의 3연임 핵심으로 꼽히는 제로 코로나, 1대1로, 높은 경제 성장률이 모두 숲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3년임 또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진핑 정부의 긍정적 평가를 해왔던 대도시 그리고 친중 국가들에서 오히려 타도 시진핑의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이쯤 되면 시진핑이 혼절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중국은 소국이라 하기엔 땅이 너무 넓고 대국이라 하기엔 속이 너무 좁으니 총체적 난국이라 하자. 한편 한 네티즌이 적은 글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네티즌은 갑작스럽게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 있잖아. 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가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시진핑. 맞네. 키키키키키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